엄마, 이걸 언제 쓴 거야?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놈아, 지금 그게 문제야? 이 상황에 따질 게 그거밖에 없어? 그날 그 순간 누구보다 뻔뻔했던 그 사람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공포라는 표정을 봤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너무도 차가웠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수천만 원, 제가 감당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 제가 참아낸 눈물과 외로움은 결국 자기 명예를 위한 투자금 취급받았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돌아온 건 손에 손을 꼭 맞잡은 남편과 어린 여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 배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비겁하게 한 여자의 삶이 착취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전 아무것도 없이 무너졌지만 그대로 주저앉진 않았습니다. 묵묵히 모든 걸 기록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계산해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누구든 다 퍼주다 보면 언젠가 잊히고 무시당하고 버려진다는 걸. 그리고 가끔은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칼날을 쥐고 있다는 사실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40즈음의 평범한 여자예요. 결혼 후엔 온전히 가정에 집중하며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15년이나 회사에 다녔던 몸이라 그런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은 고요했지만 몸은 점점 근질근질해지고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지루했어요. 그렇게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조심스레 말씀을 꺼내셨어요. 주부라고 다 끝난 건 아니야. 오히려 그때가 시작일 수도 있지. 나도 면접 볼 때 보면 애 낳고 커리어 끊긴 사람들 위주로 뽑거든. 그런 사람들이 훨씬 책임감도 강하고 절실해. 너도 다시 시작해봐. 이건 아빠라서 주는 기회가 아니니까 할 거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해봐.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콕 박히더라고요. 결국 전 아버지의 회사에 발을 들이게 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날카롭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랑 우리 애 하나 못 먹여 살릴까 봐 그러는 거야. 너 장인어른 회사 간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못 벌어서 너 일한다고 생각하시겠냐고. 그 말에 저도 억울해져서 말했죠. 아니야,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셔.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야. 집에만 있자니 내가 숨이 막혀서. 남편은 마지못해 물러섰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못마땅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가족끼리 같이 일하는 건 더 무서운 법이야. 사람들 눈치도 만만치 않을 테고 뭐. 일단 해보긴 해봐. 힘들면 다시 생각해보고. 처음엔 그렇게 말하던 남편도 시간이 흐르자 두 사람이 버는 돈의 여유를 체감하더라고요. 하나 버는 것보다 둘이 버니까 지갑 사정도 넉넉해지고 씀씀이도 제법 커졌죠. 그렇게 일에 점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 정형외과를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선 디스크 위험이 있다며 오래 앉아 일하는 걸 피하라 하시더라고요. 여보, 나 당분간 일 좀 쉴까? 에? 갑자기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좀 치료받으면서 일하지 그래. 요즘 디스크 없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있고 다들 앉아서 일하는 세상이잖아. 근데 초반엔 힘들면 언제든 쉬하며 지금은 내가 힘들어서 쉬려는 게 아니라 진짜 아파서 그런 건데 그걸 못 쉬게 하면 어쩌라는 거야? 서운할 게 따로 있지. 당신이 안 벌면 우리 둘 다 팍팍하게 살아야 되잖아. 여유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아? 남편의 말투엔 안타까움보단 현실적인 계산이 묻어나 있었어요. 애 키우는 것도 돈이 점점 더 들어가는데 나도 매일 회사 그만두고 싶어도 참고 다닌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아플 틈도 없이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더군요. 그렇게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살던 중 예상치 못한 반가운 소식이 아버지 회사에서 들려왔어요. 아버지께서는 평생 쌀 장사를 해오셨는데
단 한 번도 재고를 쌓지 않고 오로지 한정 판매만을 고수하셨어요. 그 고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입소문이 퍼질 듯 하다가도 흐지부지되기 일쑤였죠. 저희는 더 욕심내보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참 묘하죠. 그 원칙이 오히려 신뢰를 얻었는지 갑자기 방송에까지 소개되면서 단숨에 매출이 200배나 뛰어올랐어요. 정말 꿈인가 싶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죠. 사실 처음엔 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 길이 맞는 걸까? 하고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내 길인지 그저 부모님 도와드리는 거에 불과한 건 아닌지 망설였죠. 그런데 눈앞에서 아버지가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디고 결국 대박까지 터뜨리는 걸 지켜보니 그 순간만큼은 저도 한 사람의 직원이자 딸로서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괜히 그동안 아버지를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던 제가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엄청난 매출이 올랐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늘 하시던 대로 원칙 하나로 회사를 끌고 나가셨죠. 원칙대로 갑니다. 주문 많다고 성급히 움직였다간 우리 회사 이미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그걸 바랄 겁니다. 잘 팔리니까 우리도 그만큼 보답해야지. 그러니 우리 가족들 식탁에 올라갈 밥이라 생각하고 진심 담아서 잘 만들어주세요. 아버지는 직원이 많아지고 회사가 커졌다고 해서 누구를 하대하거나 높낮이 두는 법이 없었어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죠. 그리고 그런 대박의 시기를 묵묵히 함께 버텨준 직원들에게 상여금도 아낌없이 몇 배나 챙겨주셨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월급 명세서를 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묻더라고요. 허허, 이게 다 얼마야? 이거 전부 보너스야? 응, 우리 회사 요즘 매출 엄청났잖아. 아버지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있어서 가능했다면서 모두 같이 나누자고 하셨어. 그래서 이번에 크게 보너스 주셨어. 와, 아버님 진짜 통 크시다. 그렇게 하시기 쉽지 않은데. 이야, 지금 아버님 기분 완전 하늘 나는 거 아냐? 나도 축하 인사 한번 드려야겠다. 아, 그건 말인데 사실 엄마가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이자고 했는데 아버지가 거절하셨어. 괜히 들뜨면 오히려 잘 되던 일도 삐끗할 수 있다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평상시처럼 하겠대. 응, 그래? 그럼 내가 나중에 살짝 연락 한번 드려볼게. 응, 고마워. 근데 진짜 우리 장인어른 대단하시다. 처음 봤을 때부터 뚝심 있고 바른 분이셨는데 지금도 그대로야. 그 모습 그대로 아버님답네. 그렇게 브랜드 입지가 단단해지면서 아버지의 삶과 경영 철학을 책으로 담고 싶다는 제안이 출판사에서 줄을 잇듯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건 처음이라 얼떨떨하고 신기했죠. 믿기지도 않았고요. 배운 것도 없고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데 내가 뭘 안다고 책을 내. 그러시는 아버지께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왜 없어요? 몸으로 익히신 게 다 배움이고 아버지 피에 흐르는 게 바로 그 자체로 지식이에요. 그래? 그럼 나도 책 한번 내보자. 출판사 직원이 맨날 찾아오니까. 그렇게 저는 회사 일과 동시에 아버지 비서처럼 곁에서 도우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어요. 솔직히 너무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걸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어요. 신발도 신은 채로 현관에 대자로 누워버리더니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모르지. 나도 꿈이 있어. 나도 꿈이 있다고. 아니, 대체 어디서 이렇게 마셨어? 일단 일어나. 신발부터 좀 벗고. 내가요. 공부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당신 몰라요. 엄마, 아빠도 돈 없다고 하지 말라 그랬지만 나는 진짜 너무 하고 싶어서 죽겠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순간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얼마나 마셨길래 이러는 거야?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취했어? 나도 꿈 있었어. 근데 가난한 집에서 다 보고 자랐잖아. 이래서 돈 벌어오라고 하니까 나는 공부고 뭐고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 장인어른은 얼마나 좋냐? 사업도 잘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끝났어. 이번 생은 그냥 끝난 거라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냥 멍청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여보, 아니, 여보 왜 그런 말을 해? 누가 그래? 당신 인생 끝났다고. 당신 인생 끝났다고? 평소라면 술 냄새도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만취한 채로 현관에 쓰러진 남편의 모습은 낯설고 안쓰러웠어요. 정신없는 상태로 중얼거리던 그 말들. 이제 끝났어.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돈 벌어야 해서 못했어. 듣고 있으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죠.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콩나물국을 끓여놓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여보, 어제 술 마시고 집에 와서 했던 말 혹시 기억나? 난 그 얘기 듣고 밤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남편은 머쓱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괜히 쓸데없는 얘기한 거야. 그냥 술김에. 혹시 누가 당신 학벌 가지고 뭐라 했어?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데?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 한참을 머뭇거리던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어요. 예전부터 나 학벌 가지고 갈구던 부장 하나 있었거든. 근데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학벌 얘기 꺼내더라. 진짜 개망신 당했지. 나라고 공부 더 하고 싶지 않았겠어? 박사까지 가고 싶었지. 근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 형편이 말이 아니었잖아. 배우고 싶어도 엄두를 못 냈다고. 뭐, 그 부장이란 사람은 도대체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 제 말에 남편은 눈을 피하며 작게 웃었어요. 그러게, 나도 모르게 그게 한이 됐었나 봐. 어제는 그냥 찌질이처럼 술김에 털어놓은 거니까 그냥 넘겨. 찌질이라니. 여보, 그럼 지금이라도 해봐. 정말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 하고 후회하는 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당신 원래 머리도 좋고 끈기 있는 사람이잖아. 잘할 수 있어. 아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괜한 소리 한 거야.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생각해봐. 우리 아빠도 지금 당신 나이에 사업 시작했어. 그게 늦은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은 50 넘어서 창업해서 대기업 된 사람들도 많잖아. 지금 우리 셋이 살아가는데 유리도 아직 어리고 그렇게까지 여유 없는 상황도 아니고. 응. 그래. 정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왠지 기운이 나네. 그럼 나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돼? 응. 진심이야. 당신 요즘 맨날 기계처럼 일어나서 출근하고 얼굴엔 늘 의욕도 없잖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이 기회야. 지금 투자라고 생각하고 공부해봐. 일은 나중에 따라오게 만들면 되지.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더니 오랜만에 봤어요. 진심으로 웃는 얼굴을. 사실 전날 남편이 현관에 쓰러져 중얼거리던 말들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그 말을 꺼낸 거였죠. 돌이켜보면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도 승진엔 관심도 없고 월급도 그냥 그러려니 하며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마음 한가운데엔 학벌이라는 큰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이 허전함이 남편을 계속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이제라도 그 마음을 덜어줄 수 있다면 부인으로서 그걸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다행히 저희 형편이 아주 빠듯한 건 아니었고
저 역시 부모님처럼 그런 상호 배려를 실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2달쯤 흘렀을까.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나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어. 이제야 내 안의 갈증이 뭔지 확실히 알겠어. 그래? 그럼 계획은 다 세운 거야? 응. 해외로 유학 가서 공부에만 몰두하려고. 회사 관두면 퇴직금 조금 나오잖아. 그걸 보태고 유학 가서도 생활비는 조금씩 벌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정말 잘 생각했어. 잘 생각했어. 당신 하고 싶던 공부 이제 마음껏 해봐. 정말 미련 없이 다 쏟고 와. 난 당신 믿으니까. 진짜? 이렇게 한 번에 허락해 주는 거야? 나 정말 그래도 돼? 응. 당신이 고민하고 계획하는 동안 나도 많이 생각했거든. 사실 유학도 떠올려 봤어. 그동안 당신도 열심히 벌고 쉼 없이 일했잖아. 부부라는 게 서로 번갈아가며 뒷바라지하는 거지. 꼭 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누가 먼저 나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한국에선 이것저것 눈치 볼 일도 많고 집중도 힘들 테니 차라리 외국 나가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 우리처럼 가족 중 한 명이 유학을 가면 나머지는 한국에 남아 묵묵히 뒷바라지하는 모습 흔히 보이잖아요. 그게 꼭 남자여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남편을 믿어주고 그 꿈을 응원하기로 했죠. 남편도 제 말에 감격한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내 아내라서 진짜 감사해. 정말 고마워. 유학 가서 알바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을게. 그 시간에 공부만 집중할게. 뒷바라지는 당신이 해준다고 하니 난 당신과 우리 유리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게. 그래, 고마워. 유리도 분명 많이 보고 싶겠지. 당신이 유리가 커가는 모습을 놓치는 건지 아빠 노릇을 못하는 건지 많이 고민했단 말. 나도 마음 아팠어. 근데 돌아와서 제대로 갚으면 되지. 유리도 언젠가 아빠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매일 영상통화하면 되잖아. 갚을 생각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공부에만 집중해. 두고두고 한이 되지 않게 후회 남기지 말고. 응, 우리 남편 화이팅! 그렇게 저는 남편을 유학길에 올려보냈고 제 일에 몰두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미국은 물가도 만만치 않아서 매달 거의 800만 원 가까운 돈을 보내야 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모아둔 돈을 일부 꺼내 쓰긴 했지만 돌아왔을 때 빚부터 갚느라 지치게 하고 싶진 않았기에 최대한 제가 감당하려고 애썼죠. 처음 몇 달 동안은 남편도 모든 게 새롭고 신이 나는지 매일 먼저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어디를 다녔는지, 뭘 배웠는지, 유리가 얼마나 컸는지 얘기하며 우리 셋 모두 웃었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 남편에게 향수병이 온 건지 유리도 많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방학 때 너희가 놀러 오면 같이 미국 여행 다니자. 그 말에 저도 덩달아 설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기를 넘긴 뒤부터 남편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늘 남편이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이젠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할 때가 많아졌고 그마저도 거절되는 일이 잦았죠. 처음엔 이제는 생활에 익숙해졌구나, 바빠졌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더니 진짜 우리가 그런 사이가 되는 건 아닌가 싶은 날들이 많았어요. 돈 보내는 날짜는 칼같이 돌아오는데 소식 없는 남편에게 이 돈을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점점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아픈 건 우리 유리. 유리도 점점 아빠의 존재를 희미하게 잊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제 마음을 가장 찢어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바쁜 업무에 치이다가 남편에게 보내기로 했던 송금 날짜를 깜빡하고 말았어요. 은행 갈 틈도 없이 하루가 훅 지나가 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연락이 뜸하던 남편이 그날만큼은 불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는 분노가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카페테리아에서 밥값 결제하려다 잔액 부족으로 튕겼어. 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여긴 인종차별도 심한데 아시아인이 돈도 없다고 하니까 더 우습게 보더라. 저는 당황해서 핸드폰을 꼭 쥔 채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 오늘이 벌써 15일이었네. 여보, 정말 미안해. 요즘 유리가 자꾸 보채고 회사 일도 겹쳐서 완전히 깜빡했어. 하지만 남편은 전혀 듣지 않으려는 듯 말했죠. 변명하지 마. 그게 깜빡할 일이야. 나는 여기에 아무도 없고 오직 당신만 믿고 버티고 있어. 당신은 가족이라도 있잖아. 나는 완전히 혼자라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송금 날짜를 놓친 적 없었기에 더더욱 마음이 무거웠죠. 내일 바로 보낼게. 지금 당장 밥 못 먹는 건 아니잖아. 매번 여유 있게 보내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말해야 해? 그러자 남편의 목소리는 한층 더 싸늘해졌어요. 뭐야? 이제 슬슬 돌아오라는 신호야. 그렇게 눈치 주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꾹꾹 눌러왔던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면서 그 돈 맞추려고 아등바등 살아. 당신 생활비 챙기느라. 우린 우리 나름대로 많이 줄이고 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저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당신이 더 힘들까봐 내색 못했을 뿐이야. 여보, 요즘 왜 전화 잘 안 받아? 예전엔 당신이 먼저 연락했잖아.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고 저는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리 말이야. 그 아이, 아빠를 점점 잊어가는 것 같아. 그 조그만 얼굴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게 보여. 나 혼자서 그 공백을 채우기엔 너무 버거워. 그리고 진심이었어요. 내가 돈 한 번 안 보냈다고 그제야 연락하는 당신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였는데 내 마음은 어디에 놓아야 해? 이윽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도 매달 큰 돈을 보내면서도 당신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면서 혼자 끼니 때우고 누구 하나 말 걸 사람 없이 버티는 게 너무 외롭다. 그 말에 제 가슴도 한쪽이 아려왔죠. 우리는 둘 다 지쳐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간을 다른 외로움으로 살아내고 있었어요. 뭐야? 지금 그동안 해준 걸 들먹이는 거야? 유학 얘기 처음엔 당신이 먼저 꺼냈잖아. 나보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이 기회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와서 마치 내가 억지로 떠난 것처럼 말하네. 그래, 그럼 다 포기할까? 논문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돌아가자. 힘들게 쌓아온 거 다 내려놓고 막노동이라도 하면서 살면 되겠지. 그걸 원하는 거야, 당신? 정말 생각할수록 서운하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가족 그리워하면서 버티고 있는 줄 알아? 전화도 조심스럽게 하고 생활비 부족한데도 혼자 다 감당하려고 노력해. 근데 당신은 날 이해해주기는커녕 날 죄인 취급하고 있어. 나도 숨 막혀. 하루 종일 연구실에 갇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건 생각해 본 적 있어? 난 그냥 돈만 받아 쓰는 기생충처럼 보이나 봐. 하지만 그게 아니야. 나 하루하루 한국 돌아가서 뭘 해야 할까 고민만 하면서 산다. 그 불안감, 그 막막함, 당신은 몰라. 그리고 당신 아버지 얘기까지 꺼내고 싶진 않았는데 솔직히 부럽기도 했어. 자수성가하시고 원칙 지키면서도 성공하신 분. 당신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뭐든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잖아. 반면 나는 어릴 때부터 가진 거 없이 버티는 법부터 배웠어. 그러니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각오가 컸는지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줬으면 했어. 내가 당신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을 뿐이야.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결국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갈 자리야. 그걸 무시하지 않았으면 해. 난 그냥 당신한테만큼은 이해받고 싶었어. 그렇게 말한 뒤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긴 여운은 무거웠고 마음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툭 하고 줄 하나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걸 감수하고 뒷바라지하겠다고 스스로 나섰는데 돌아오는 말이 고작 치사하지만 참고 있다는 말이라니. 너무도 쓰라렸고 참담했어요. 그래도 그날은 서로 너무 격해져 있었던 거니까. 저도 다음 날엔 차분하게 다시 이야기해보자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니 손이 떨리고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쓰던 메일 주소에 편지를 남겨보려고 로그인했는데 그 순간 제 눈에 알림 하나가 띄었어요. 남편이 SNS에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남편이 이 나이에 SNS라니, 그것도 나 몰래? SNS라니, 그런 거엔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걸 한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남편은 평소엔 휴대폰으로 뉴스 보기도 버거워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그 아이디를 찾아 계정에 들어가 봤는데 처음부터 숨이 턱 막혔어요. 프로필 사진부터가 말도 안 됐어요. 낯선 여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남편. 서로 팔을 감싸 안고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았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가 제겐 비수처럼 꽂혔죠. 알고 보니 그 계정은 둘만 공유하는 비밀 공간이었어요. 유학을 간 직후 만난 그 여자와 함께 만든 계정이었죠. 사진 속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여자는 아무리 봐도 저보다 한참은 어려 보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문득 스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던 걸까? 그 돈으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여행하고 내가 모르는 일상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겠죠. 나는 딸과 함께 아등바등 하루를 버티며 때로는 대충 끼니를 때우고 회사 일에 치이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할수록 숨이 막혔어요. 가족을 생각하겠다며 미안하다, 보고 싶다 했던 그 말들이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 얼굴이 떠올랐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설게 느껴졌어요.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지금 당장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보낸 시간과 노력,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많이 쏟아졌기에 그 순간엔 도저히 감정만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전 다음 날 시댁으로 바로 찾아갔어요. 어머, 웬일이니? 큰성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니? 네, 생겼더라고요. 어머니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전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 그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피하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애미야,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큰성이 대신 빌게. 내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남자들 살다 보면 다들 한 번쯤은 어머니, 한 번쯤 뭐요? 그런 짓을 다들 한 번쯤은 한다고요? 그럼 아버님이 그러셨어도 어머니는 가만히 계셨어요? 그건 한 번은 그럴 수도 있는데 매달 800만 원씩 받아가면서 해외에서 이런 짓 하라고 제가 돈 보낸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제가 무슨 돈 찍어내는 기계예요? 그 사람 아빠잖아요. 유부남이에요. 연애하는 청춘도 아니고요. 알아. 나는 다 알아.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빌잖니.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일은 저도 준비가 필요해서요.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간단한 서면 동의서라도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나중을 대비해서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지며 되물으셨어요. 동의서라니 가족끼리 그런 걸 왜 써야 하니? 지금 당장 뭘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혹시라도 나중에 오해 없도록 제 마음의 준비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 내가 뭘 못 해주겠니? 내가 조건이 있다면 그렇게 하자. 유리애미, 너만 괜찮다면 나는 뭐든지 할게. 남편 돌아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고 결정할게요. 그래, 그래. 고맙다. 애미야, 정말 고맙다. 그놈의 자식 돌아오면 나도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 거야. 그건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려 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성급히 판단하면 오히려 더 큰 오해가 생길까 봐요. 그러니까 유리 아빠가 돌아오는 날까지 어머니도 그냥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께 동의를 받아 문서로 남겨두었어요. 더는 남편의 잘못된 관계의 생활비를 무책임하게 보태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상통화는커녕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돈만 보내며 묵묵히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렸죠. 혹시라도 남편이 먼저 사과해오면 그때 내 마음이 어떨까? 혼자 수없이 상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건 제 혼자만의 착각이었죠. 김칫국 먼저 마신 거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년이 더 지나고 드디어 남편이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다가왔어요. 공항에 마중 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같이 가자고 손을 잡아 끌더군요. 결국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저는 유리를 데리고 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공항에 나타난 남편놈은 제가 사진으로만 봤던 그 여자와 손을 꼭 잡고 아주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정말 양심이란 걸 싸그리 팔아먹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급히 아들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어요. 남편과 그 어린 상간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 광경을 절대 잊지 말자고 제 마음속에 새겼죠. 아, 뭐야. 당신 온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왜 온 거야? 왜 왔냐고? 당신은 몇 년 만에 마주한 아내랑 딸 앞에서 그딴 소리가 먼저 나와? 나도 오기 싫었어. 당신 어머니가 꼭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선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여자는 뭐야? 왜 다정하게 손까지 잡고 같이 나오는 건데? 얘 친구랑 같이 왔나 보네. 일단 가자. 엄마, 친구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만 관심 좀 꺼줄래? 뭐, 어머니, 저 어머니의 아들이랑 좀 크게 얘기해야 하니까 유리 데리고 잠깐만 비켜주세요. 너 지금 이 여자를 내 눈앞에 데리고 온 거야? 너 미쳤니? 아니, 멀쩡해. 그 어느 때보다 정신 똑바로야. 그리고 우리 지금 이혼 서류만 안 썼을 뿐이지. 이미 남보다 더 멀어진 사이 아니야? 몇 년이나 떨어져 살면서 나만 외로웠다고 생각하지 마. 당신도 들키지만 않았을 뿐. 무슨 삶을 살았는지 나도 몰라. 그 말에 제 숨이 잠시 멎었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그동안 지원해준 거? 물론 고맙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그냥 놀기만 한 것도 아니잖아. 저는 치를 떨며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등을 돌리겠다는 거야? 돈 다 받아먹고 이제 나랑 유리는 필요 없다는 거지. 남편은 미간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미 다 받았고 이제 교수 임용만 통과하면 월천은 기본이야. 그 정도면 새 출발하기에 충분하지. 그리고는 비열하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장인어른한테 전해줘. 그 소똥 냄새나는 돈. 나 참 잘 써먹었다고. 솔직히 말해서
더럽긴 해도 쓸 땐 좋더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그 더럽다는 돈 번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는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죠. 왜? 너 지금 나보다 돈도 못 벌잖아. 입만 살았지 실속은 없지. 그게 다 어디 배운 데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래. 말투도 사고방식도 수준이 안 맞아. 난 이제 명예도 있고 커리어도 있고 앞으론 제대로 살아야 돼. 너처럼 냄새나는 과거 붙잡고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부탁인데 제발 좀 꺼져줘. 조용히. 그러곤 어린 여자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며 비웃듯 제 앞을 지나갔어요. 이제 늙은 건 필요 없어. 충분히 써먹었으니까 됐어.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가에 싸늘한 웃음을 머금었죠. 알아? 지금 이 순간 내가 너 위에 있어. 그날이었어. 내가 바람핀 사진 본 바로 그날. 그때부터 모든 준비는 끝났지. 내가 미쳤다고 그런 꼴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그의 발밑에 툭 던졌어요. 봤어? 거기 날짜도 있고 조건도 있어. 공증도 받았고 녹음도 다 남겼어. 넌 지금부터 내 채무자야. 다음 주까지 정리 안 되면 법대로 갈 거야. 남편의 얼굴은 점점 하얘졌고 숨소리조차 어색할 만큼 당황했죠. 야,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 우리 집 다 날아가. 진짜 압류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피식 웃으며 쏘아붙였어요. 그러게, 소똥 냄새 난다며? 그 더럽다는 돈으로 얼마나 잘 살았냐. 그러니까 그 더러운 내 돈 이제는 그만 입에 올려. 깨끗하게 갚아. 앞으로는 내 능력으로 살아봐. 말만 번지르르하게 떠들더니 실속 없는 인생 이제 진짜 보여줄 시간이야. 애 아빠라는 작자가 책임감은커녕 인간으로서 자격도 없구나. 그 순간 남편이 휘청이며 말했어요. 잠깐만 엄마 이걸 언제 쓴 거야?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죠. 이놈아, 지금 그게 중요해? 너 때문에 우리 다 끝장날 판이야. 빨리 애미한테 무릎 꿇고 빌어. 정신 안 차릴래? 내가 내 짓 알고 바로 썼어. 그 순간부터 넌 이미 끝난 거야. 그리고 참고로 말해두지. 아까 너랑 그 여자 공항에서 손잡고 나온 거? 영상으로 다 찍혀 있어.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도 같이 들어갈 거야. 유학 갔다 왔다더니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녔나 보네. 대낮에 그렇게 대놓고 불륜 인증을 해? 덕분에 증거는 아주 깔끔하게 확보했지. 고맙더라. 진심으로. 시어머니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빌기 시작했고 남편은 결국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전 말없이 손을 뿌리치고 그의 뺨을 차갑게 후려쳤어요. 그게 끝이었죠. 그 사람은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다가 통장 잔고가 0원이 된 순간 비로소 현실을 마주했어요. 유학만 마치면 인생이 자동으로 풀릴 줄 알았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보낸 생활비도 그 여자가 멋대로 쓰고 빠져나간 뒤였고 남편이 믿었던 남은 돈이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미안하다. 이번 한 번만 부모님만 좀 살려줘. 내가 시키는 건 다 할게. 뭐든지 다. 냄새난다던 돈은 그토록 부끄러워하더니 정작 자기 집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니까 그 돈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죠. 그런 주제에 공항에서 유리를 봤으면서도 상간녀 손을 놓지도 않고 딸에게 눈길조차 안 주는 그 인간을 보면서 저는 더는 돌아설 수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우린 남이지만 유리는 내 자식이잖아.
네가 뱉은 말 한마디 내 집안이 날아가는 걸로 갚게 될 거야. 그 이후로 그 인간은 매일같이 절 찾아왔어요. 이제 와 딸이 보고 싶다느니 그래도 우리가 유리 부모 아니냐느니 입에 발린 소리만 늘어났어요. 듣기조차 싫었죠. 전 그 인간이 2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게 이사를 감행했고 번호도 바꿨어요. 차용 증대로 시댁집은 결국 압류 조치가 들어갔고 어른 둘은 말 그대로 길바닥에 앉게 됐죠. 상간녀요. 한국에 오자마자 그 남편 꼴 보고는 질려서 도망갔다더군요. 지 입으로 말했어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거창하던 사랑 노름도 결국은 코미디처럼 끝났죠. 그 후로 남편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시 잘해보자고 했어요. 웃기죠? 처음부터 이 인간이 이렇게까지 비겁하고 추한 사람일 줄 알았다면 결혼도 유학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후회가 너무 컸고 제 자신에게도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 기회에 이 인간의 민낯을 확인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보다 더 오래 함께 살았더라면 더 큰 상처를 입었을 테니까요. 지금은요, 딸 유리랑 둘이서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비로소 마음이 놓여요. 이혼 소송도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마무리했고, 박사학위까지 따고 돌아온 그 인간은 막노동하러 다닌다고 했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시 공부했으면 아마 지금쯤 좋은 대학에서 교수님 소리 들으며 살고 있었을 텐데 결국 모든 걸 자기 손으로 내팽개쳤어요.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 탓, 부모 탓, 아내 탓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꼭 한마디 남기고 싶어요. 해외에 가족을 보내고 한국에서 뒷바라지하는 분들,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희생이 정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지금 혼자만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저처럼 모든 걸 다 내준 후에 깨닫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든 경우가 이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 경우엔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너무 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 가볍게 여겨지고 결국엔 자기 삶만이 제일 중요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 더 단단해졌어요. 예전에도 그러긴 했지만 그 후로는 더 겸손하게, 더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학도 졸업 못했던 아버지지만 저는 아버지의 삶이야말로 그 어떤 학위보다 값지고 위대한 배움이라고 믿습니다. 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길게 또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살아가는 길 위에서 상처보다 웃음이 많고 눈물보다 따뜻한 일이 더 많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